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에서 전형적인 갈라치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갈릴 때는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얘기들이 들리곤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금 가격은 또 여지없이 올라줬었죠. 이게 과연 골드 유포리아일지 아니면 인디애나 존스 위기설일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최외 인공수정,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자, 관련해서 짚어주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사실 혼란을 어떤 가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낙태라든가 그렇죠.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해서 이걸 미국의 본질, 청교도 형식으로 이렇게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펀더멘탈리즘이거든요.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이렇게 본래 가치를 부각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지대 화장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남녀를 확실히 구별한다. 그러면 지금의 동성연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저런 조치가 나온 것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펀더멘탈리즘을 극복한다. 낙태 근절, 그다음에 동성애 근절, 교육제도 확실히 개편 이런 쪽의 모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셨죠? 네, 오늘 시장 여러분한테 홍영커랑 저랑 이 주가가 3대 지수가 올랐으면 빨간 지수 이게 차이 되는데요. 이게 1시간 전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홍영커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타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오늘 김채영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일중 그래프를 보면 아주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아마 일중 그래프, 이 지수는 이제 소폭 올라갔습니다는 일중 그래프가 이렇게 막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 색깔을 맞추지 못한 점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왜 이렇게 1시간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경기 문제가 있다는 게 그렇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마켓워치가 제공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돼서 막판에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2월 달 주택 그 시장 지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1월 달 지수는 다들 아시겠죠? CPI와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렇게 정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2월 달에 첫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이게 한 44로 5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나와서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됐다. 그게 1시간 전까지 미국 증시에 반영됐던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마판에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과 관련된 지금의 사우디 중재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굉장히 호전되는 소식이 나온 게 아닌가. 이거는 장막판에 1시간에 마감 지수를 전부 돌려놨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는 그 지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내일 아침에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증시는 경기 둔화, 그리고 국채 시장은 원자재 쪽에, 코인 시장은 인플레 쪽에 더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증시는 경기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국채 시장,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비트코인 시장과 또 있던 코인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갈라치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ETF도 확실하게 미국의 ETF에서 좀 정점을 찍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유럽의 ETF라든가 이런 쪽 중국의 ETF라든가 한국의 ETF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도 금융상품도 흐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증시는 경기 둔화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S&P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적다는 것은 아까 3대 지수의 상승폭에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확인해 주셨을 거로 보이고요. 자, 국채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겠습니다. 국채시장 오늘 그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면서 자막이 좀 잘못됐습니다.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면서 4.5%의 재진입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106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107대에 대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역시 하이라이트는 국제 금값이었습니다. 오늘 국제 금값이 2,950선을 돌파했습니다. 마감 지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금값이 올해 연말까지 지금 국제금값이 2,956이네요. 사실 제가 볼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 해칭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지금 올해 말까지 골드만삭스가 국제금값이 3,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은 어제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국제금값이 시간은 좀 확정되지 못하겠습니다는 4,000달러까지 전망이 나온다 하는 것도 눈길을 갈 필요가 있다. 지금 국제 금값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그렇죠. 금에 열풍이 있는 상태에서 예.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금값이 시기는 정하지 않습니다는 4,000달러 전망까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까지 3,100달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코인 가격은 급락세입니다. 그렇죠.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비례 가격에는 특히 알트코인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24시간 개장이기 때문에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달라지겠습니다는 예. 지금 9,300달러, 9,400달러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국제 비트코인이 한때는 1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는 지금은 9,300, 9,400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반대기 때문에 시간 잡는 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코인이 맞습니다는 지금 평균적으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갈라치기 현상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디커플링 현상 예. 이런 상태에서 전환기의 하나의 전형적인 장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이 발표돼서 실적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예상을 밑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버핏이 주목했던 정유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값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금값 지금 3,000달러에 말씀하신 대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 상승세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금값은 한 20일 전에는 이렇게 국제 금의 이동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사실 뉴욕으로 이동된다 하는 쪽인데요. 오늘은 완전히 바꿔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의 그 장기적 추세를 보면 2015년 이후에 그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10월 이후에 그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당선이 임박하면서 이렇게 역시 이 분야는 누님이 말씀드린 인플레 상승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CPI 상승률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에 대한 매수세가 촉진한 상태에서 오늘 국제금값이 마감 가격으로 사상 최고치고 4,000달러까지 전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요인만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도 한국의 가계빚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는 자막이 이렇게 조금 이따 나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역시 트럼프가 되면 사실상 빚 문제입니다. 빚 문제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6월 달에 엑세이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채 시장이라든가 빚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6월 달에 엑세이트가 되지 않느냐, 소위 바닥이 나는 엑세이트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 나고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에 트럼프에 대해서 불확실성 지수가 높으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안전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왜냐? 미국 국채가 디폴트를 해야 되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에 몰리게 된다. 그리고 달러도 예전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불확실성 지수에서 안전자산, 프라이트 퀄리티 가는데 안전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금위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정과 달리 이 트럼프 발에 의해서 트럼프 취임에 의해서 국가 원값이 올라가는 이 모습에 따라서는 국내에도 김치 프레미에 붙을 만큼 금투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는 사실 유포리아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포리아 골드 리콜이라 해서 금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유포리아 현상. 이렇게 북극 지역에 나는 오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포리아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유포리아 골드 리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경제 공부 시간 가져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재테크 스타일에선 과거의 이렇게 모습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악몽하면 스티그마 이펙트다. 이렇게죠. 악몽 효과. 그래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이렇게 당했으면 사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뭐 좋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만 되면 제2의 외환위기 나오죠. 그렇죠.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사정에 의해서 미국의 그 에머스 칼리지의 도서관에서 한동안 거기 있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책을 쓰면서 그때 UC 버클리의 사실 위엄스 교수 같은 책 이렇게 해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국 경제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에머스 칼리지에 있을 때 그 책을 딱 보면서 한국이 외환위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모범국이랄까요? 이게 이제 표현해서 벤치마크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그네 효과다. 의례껏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이 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 제2의 외환위기 뭐 이렇게 나오죠. 원달러율 급등. 예. 작년에 계엄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 나왔을 때도 원달러율 2,000원대 제2의 외환위기 나왔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예, 25%에서 그렇게 예상선인 것 같아요. 예. 예상선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속보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속보들은 좀 정리해서 이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속보 먼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좋은 각도의 희망은 유포리아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이게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상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두 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제 금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2011년에 이 골드 유포리아 문제가 처음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 국제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받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벌이제 복귀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금값에 대해서 매도 매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것이 프레시 크래시 낙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에서 올라갈 것이냐 유포리냐 할 때는 지금은 종전과 다르고 종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미군 배치가 불필요하다라고 전했고 또 처음으로 북한인 사망과 관련해서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북한인이 사망했다라고 밝힌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뭐 과거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아까 막판 1시간에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볼 때는 그런 정황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러시아라든가 푸틴과 트럼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종전 문제가 시나리오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 마감에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금 유포리아 때문에 각국들이 금 사재기에서 지금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재테크하는 건 아닙니다는 다른 국가들 지금 금을 사입해가지고 굉장히 좀 국부들이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11년 김증수 그때 당시에 총재께서 96톤을 사고 나서부터 사실 금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문지마다 한국이 이렇게 중앙은행이
다른 중앙은행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제 침공만 잘하면 되지. 사실 금을 뭐 사재기해 가지고 국제 금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국부를 증대시킨다. 이런 측면은 저는 그게 주은행은 주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책무만 잘하면 그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자 2011년 이후에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그때 우리나라의 김정수 이렇게 총재께서도 96톤을 살 만큼 이렇게 금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1년 8월인데요. 우리 금값이 국제 금값이 1,811달러였습니다. 그때 모 은행에서 3,000달러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1,800일 때 3,000달러가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금사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사재기 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드 유포리아 현상이 나왔고 그래서 3,000달러 전망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값이 떨어진다 하는 프레시 크래시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국제 금값이 골드 유포리아로 가지 않고 2015년 8월 달인가 8월 1일 달이 될 겁니다. 이때 1,06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 은행이 3,000달러에서 금사라 했을 때 금산 사람들이 1,811달러에서 1,065달러로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던 거죠. 그렇죠. 이때 나왔던 것이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3,000달러 같은 것이 1,065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실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값이 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하면 이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 사실 금투자의 장애로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와 금투자 열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각도. 하나는 금의 낙관적 현상에서 골드 유포리아 이렇게 리컬 현상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 것처럼 이렇게 낙인 효과를 갈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로 가겠습니까? 지금부터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속보 내용은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거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속보가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뒤쪽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 좀 감안해서 저한테 좀 방송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샀고 최근에 중앙은행도 샀고 개인들이 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산 것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사면 금값 변동에 따라서 사실 금의 매도 매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때 흐름에 따라서 달리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 상황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금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세 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의 금 투자 비중이 높았었죠. 그때 뭐냐? 공급망 부족이다. 근데 금은 매장량이 제한돼 있거든요. 공급망 부족일 때 매장량 제한돼 있으면 금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1단계로 개인 비중으로 높아졌던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는 뭐냐? 전쟁이 장기화된 거죠. 자,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종전될까 하는데요. 3년 전에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내전과 국가 간 전쟁 포함해서 44개의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프라이트 퀄리언트라는 얘기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금투자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 들어갔다시피 트럼프 당선 이후서부터 사실 인플레, 트럼프할 관세 인플레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해증 수요로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과 다른 것은 2011년 이후에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많이 샀는데요. 자, 지금은 개인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의 금 수요가 워낙 급증함에 따라 유럽식
원화국보다는 미국식 골드뱅킹도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금값이 해프닝 많이 올라가니까 해프닝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조폐국에서 골드방을 예. 중단한다. 뭐 지금 남아프리카 국가의 금생산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금광 채율에서 좀 사실 그 바닥이 나다 보니까 사금 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금에서 지금 테러캡 하는 것이 강물을 떠가지고 막 흔드는 장면 있잖아요. 요만큼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금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풍족하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내는가? 지금은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 이게 공급 곡선이 가격과 공급량을 할 때는 이게 우상향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값이 올라가니까 어떠냐면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금 공급량이 이게 우상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값이 올라가면 올수록 금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만큼 하다 보니까 결국 금테크가 유행한다. 그러면 자, 금을 활용한 금테크는 금테크를 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골드뱅킹입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우리가 역사가 짧아져 가지고 시청자분이 금테크 아직도 기자들이 금테크를 하는데요. 금을 이용한 재테크는 전부 골드뱅킹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선진국들은 골드뱅킹이 일반적으로 일찍부터 재산 증식 수단이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직도 골드뱅킹이라 사용하지 않고 지금 기자들조차도 금테크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도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우리는 도입은 2013년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날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이게 골드뱅킹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한은행이 골드뱅킹과 관련해서 가장 잘 된 은행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을 나타난 것처럼 수입에서 문제, 관세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뱅킹이 여러 가지 제도상의 지역적 문제로도 늦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천하다 보니까 금테크가 아니라 골드뱅킹 용어를 쓰지 않고 금테크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골드뱅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식은 골드바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리가 맞죠. 그다음에 미국식 골드뱅킹은 ETF 같은 이런 골드바가 없었고 그 매개에서 각 나오는 금과 관련된 간접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실 재테크에서 보면 유럽식 골드뱅킹 골드바를 선호하죠. 근데 골드바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과 관련된 ETF라든가 하는 이런 금융상품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 투자 트렌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앞서 오프닝 발언에서 골드 유포리아냐 아니면 인디애나 존스의 위기설이냐라고 이제 짚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디애나 존스 위기설은 왜 나왔냐 하면 영화 인디애나 존스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에서 금괴를 딱 발견했는데요. 이게 같이 참여했던 사람과 나눠 가졌으면 금괴가 되는데 금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번쩍번쩍하니까 욕심이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혼자 독차지하겠다. 이게 투자에서 보면 굉장히 경험입니다. 이게 하이먼 미스크 이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러나 쏠림 현상이 어떤 결과를 도래하는 건지 하는 각도에서 사실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국제금값이 2,950달러 많이 됐을 때는 금값이 올라가더라도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은 많이 들어야 돼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다해서 지금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욕심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 투자에 있어서도 균형의 미학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